가뭄 피해가 남부지방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장마가 와야 그때서야 해소가 가능해 보이는데요. 피해 지역 농작물들이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실태를 KBS 김성환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김 기자는 이제 기상 전문 기자니까 태풍이나 홍수 주로 네. 이제 전망하고 분석하고 현장 취재를 하는데 언젠가부터 봄 가뭄이 이게 연례 행사처럼 된 것 같지 않아요? 네. 오늘이 하지죠. 하지 이맘때가 되면 저는 이제 여름철 수해, 네. 장맛비, 국지성호, 태풍 등을 준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통 준비하는데. 그죠? 네. 이런 게 제가 2010년 이후부터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마가 늦어지고 또 장맛비가 예전만큼 시원하게 내리지 않는다. 그거죠. 그래서 제가 쓰는 표현 중에서 마른 장마가 과거보다 늘어났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근데 2010년 이후에 변했으니까 연례 행사라고 하기는 조금 네. 섣부른 감이 있는데 아무튼 이맘때 날씨에 변화가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네. 정말 우산을 사용해 본 지가 언젠지 네.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거의 비가 왔던 것 같아요. 올해는 특히나 더. 최근에 가장 가뭄이 심했던 게 2015년인데요. 네. 2015년은 2014년 가을, 겨울, 2015년 봄으로 이제 그 가뭄이 이어졌는데 네. 올해는 조금 다른 게 올해는 봄 가뭄입니다. 올해 4월 하순부터 비가 안 오기 시작해서요. 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올해 누적 강수량 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예년 같으면 전국 평균 올해 380mm 정도의 비가 왔어야 하는데 네. 올해 190mm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 딱 절반 수준인데 특히 충청과 경기 남부 쪽이 좀 더 진한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네. 40% 미만, 전남 지역도 40% 미만에 머물고 있는. 예년에 40%밖에 비가 오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얘기군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가뭄이 점차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네. 자, 뭐 가뭄이 심해지면 제일 힘든 건 농민들일 텐데 저희가 그 현장 중에 아주 심각한 부분들만 화면을 엮어봤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제일 심각한 곳은 충남이죠. 충남 서해안 남포 간척지 논인데요. 간척지 논인데 그냥 이렇게 황무지처럼 변했습니다. 크고 작은 가뭄을 겪어왔지만 모내기조차 못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데요. 간척지만 간지 한 30년 넘는데 처음이에요. 그렇게 모내기 못한 것이 물을 지금 못 가는 건 처음이거든. 가뭄 피해는 남부지방까지 이어집니다. 모내기를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전남 지역에만 3,500헥타르의 논이 모내기를 포기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간척지 쪽으로 하나도 못 심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이 짜고요. 물이 없어서 지금 못 심고 있습니다. 이미 모내기를 끝낸 간척지 논도 상황이 어렵게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의 염도가 높아져서 모가 죽고 있고요. 모내기를 다시 하거나 장마를 기다리면서 두 번째 모내기 올해 처음인 것 같아요. 준비 중인데요. 처음이에요. 그냥 찹찹하지요. 밭작물의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충남 서산의 감자밭입니다. 감자가 크기가 작고 수확량도 크게 줄었는데요. 작년에는 많이 들었는데 올해는 암만 물져도 그렇고 병도 많고 가물어서 감자가 아주 안 들었어요. 무농사 역시 수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무뿌리가 비정상적으로 굵어지고 잔가지가 많아졌고요. 당근과 가지 역시 휘어지거나 성장을 중단해서 대부분 폐기 처분한다고 하는데요. 수확을 한 뒤도 문제입니다. 연이어 깨나 양배추 같은 작물을 심어야 하는데 가뭄 탓에 파종 자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감자, 마늘, 양파를 수확한 다음에 양배추를 파종하게 되는데 지금 양배추 들어갈 적에 너무 가물어가지고 걱정이 이제 많은 거죠. 물이 부족하니까. 화면에서 무 보셨죠? 네네.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니까 무가 스스로 장가지를 뻗쳐나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양도 적고. 김 기자가 현장 취재하면서 보면 심각한 사례들 많이 경험하죠. 어떤 게 있습니까? 강원도 사례가 있는데 강원도의 경우는 큰 강이 흐르고 있는데 네. 산골마을의 경우에는 큰 강을 바로 옆에 두고 있어도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큰 강에 접근이 통제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써야 되는데 네. 산 상류에 있는 그 탱크들이 다 마른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물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PT병으로 물을 날라서 마시고 씻고 그런 데를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 광역 상수도 보급률이 95% 정도 되고 현재 가뭄상에서 가장 먼저 물을 그 용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들이 그 5%에 포함되는 지역입니다.
우리 서울의 경우에는 큰 한강이 흐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수돗물이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대도시 사람들은 가뭄을 잘 체감하지 못하는데 지금 정부 집계로 약 14,000여 명이 물을 운반받거나 네. 또는 제한급수에 들어간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지역별로 좀 네. 가뭄 상황을 좀 점검을 좀 해보죠. 네. 기상청이 분석하는 가뭄 상황도를 보시겠습니다. 네.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심한 가뭄 지역입니다. 네. 충남 북부와 경기 남부, 네. 그리고 전남, 강원 영서 일부 지역까지 심한 가뭄 지역으로 분리되고 있는데요. 한 달 전 상황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한 달 전 상황 보면은 보라색은 충남 서쪽의 일부 지역에 네. 국한되어 있었는데 이게 한 달 새에 가뭄 지역이 내륙으로 확대되고 더욱 심해진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가뭄에다가 지금 폭염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네. 이중고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얘기한 네. 5월 하순부터 아주 가뭄이 심각한 충청도 지역 상황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용희 기자가 지금 충남의 한 저수지에 나가 있는데 성 기자, 지금 뒤로 보이는 곳이 저수지였단 말이죠? 네, 이곳은 전국에서 최대 규모로 손꼽히는 충남 예당 저수지입니다. 최근 저수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거의 바닥을 드러낸 상태입니다. 평소 물 위에 떠있던 낚시 좌대들은 보시는 것처럼 물이 말라버린 저수지 바닥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수개월째 계속되다 보니 곳곳에 풀이 자라 저수지가 아니라 숲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예당 저수지의 저수율은 현재 8.8%까지 떨어졌습니다. 역대 최저치입니다. 오늘까지 엿새째 농업용수 공급을 중단하고 생활용수로만 조금씩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곳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충남 지역은 전체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이 평년의 절반 수준인 25%대로 경기와 함께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전국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도 38.5%로 평년의 57%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가뭄 피해도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 지역 간척지의 3분의 2는 다시 모내기를 해야 할 정도로 염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섬이나 해안가 마을에서는 이미 먹는 물 부족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는 것 외에는 이렇다 할 대책도 없어 농민들은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충남 예당 저수지에서 KBS 뉴스 성용입니다. 네. 충남 지역 상황 알아봤는데 네. 저희가 정말 저수지가 맞았나 싶을 정도로 네. 상황이 심각하네요. 네. 다른 지역들도 다목적댐 상황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다죠? 가뭄이 가장 심각한 충남 지역부터 가보면 충남의 보령댐 같은 경우에는 저수율이 현재 9%까지 떨어져 9%면 있습니다. 뭐 다 말라버린 거 아닙니까? 네. 네. 용수 공급 심각 단계입니다. 그리고 한강 상류로 가겠습니다. 한강 상류에 소양강댐, 충주댐, 북한강이 소양강댐이고 남한강이 충주댐이죠. 용수 공급 주의 단계가 최근에 내려졌습니다. 이 다목적 댐의 경우에는 굉장히 댐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네. 여기서 가뭄의 주의가 들어왔다는 건 이제 심각 단계로 들어갔다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있고요. 네. 방금 현장 연결한 농업용 저수지의 경우는 이맘때 전국 평균 저수율이 55% 수준인데 현재는 30%대로 떨어져 있고요. 이 가운데서 특히 30% 미만인 저수지가 5개 중 1개는 네. 30% 미만으로 떨어져 있는 걸로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마다 봄가뭄이 되풀이되는 기상학적인, 네. 과학적인 이유가 설명이 좀 됩니까? 이제 왜 비가 안 오느냐에 대한 네. 분석일 텐데요. 기후학자들은 정확한 분석을 아직까지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일단 지구 온난화를 의심하고 네.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장마전선이 한반도로 북상하지 못하고 있고요. 네. 대륙에 건조한 공기가 영향을 주면서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북극이 따스해지면서 북쪽에 있는 대륙에 눈이 덜 내려서 대륙의 건조한 공기가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 또 하나는 네. 적도 지역의 바다 수온이 높아지면서 열대 공기가 확장하는 모양새가 과거와는 달라져서 한반도 쪽으로는 계속 고기압이 만들어지는 네.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현상들이 2010년 이후에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기후학자들도 이제 규칙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규칙을 찾아야 예측이 가능하니까요. 네. 아직은 정확하게 단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뭄으로 바닥을 드러낸 게 논밭뿐이 아닙니다. 네. 하천, 폭포, 계곡, 약수터도 말랐고요. 네. 진짜 심각한 지역에서는 마실 물 걱정까지 해야 되는데요. 화면 보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뭄으로 바닥을 드러낸 하천에는 죽은 물고기로 가득 찼습니다. 방조제 가장자리에는 폐사한 물고기들로 긴 띠가 생겼고 물고기들이 한 곳에 잔뜩 뭉쳐 부패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천 물이 마르면서 물고기들이 폐사한 겁니다. 이렇게 마른 건 우리 처음이에요. 고기도 죽고 깨구리도 죽고 한것도 없어요. 다 죽어서. 가뭄으로 녹조도 늘고 있는데요. 낙동강 달성보 인근 초록 물감을 풀어놓은 듯 녹조띠가 가득합니다. 상류에 있는 강정보에도 남조류세 포수는 현재 1ml당 5만 1000여 개로 조류경보제 경계 단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강이 죽었다 이 말이 어떤 말인지가 와닿고 이 물을 우리가 먹고 우리 아이들이 먹고 또 이 물을 또 농사짓는 데 쓰고 이런다니까. 이렇게 하천과 계곡 등도 점점 말라 상수원마저 고갈이 되면서 제한급수가 시작되는 곳도 생겼습니다. 강원도 화천군의 한 하천, 가느다란 한 줄기 물만 흐르는데요. 이 지역 주민 14,000여 명이 쓰는 상수원으로 비가 오질 않아서 수량이 크게 줄자 화천군은 군부대 주둔 지역 2곳의 상수도 공급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가뭄 대응 차원에서 군부대 협조를 미리 구해서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체 수원이 있는 군부대 일부 제한급수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미 제한급수가 시작된 지역에서는 마음대로 밥 해먹기도 쉽지 않고 화장실 이용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씻다가 물 틀려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갖고선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 밖에 나가갖고선 이제 조금씩 받아놓은 물 있잖아요. 그거를 씻고. 화장실이 제일 불편해요. 예전에는. 진짜 급할 줄. 옛날에는 그래도 제식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이게 없으니까 엄청 불편해요. 당장 먹을 물 걱정까지 해야 된다는 건 정말 심각한 일인데 저희가 또 몇몇 사진을 조금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시죠. 사진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뭐 초원이 집으로 보이지만 원래 충남 예산의 한 저수지에 저 낚시하는 네, 곳입니다. 낚시 자대입니다. 물이 말라서 풀밭으로 변한 저수지 바닥 위에 저렇게 배가 덩그러니 올려져 있고 좌대가 놓여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세종시 조천천 말라서 조개들이 그냥 이렇게 폐사해서 말라버린 거고요. 모습이고요. 네, 또 경기도 포천시 비둘기남 폭포가 물이 말라서 안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폭포가 마를 정도니까요. 네. 자, 이거는 이제 농촌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녹조도 이제 앞서 잠깐 봤지만 녹조도 심각하고요. 네. 충남 서북부 지역의 식수원인 보령호라든지 낙동강 유역의 조류경보가 심상치 않고 중요한 건 이제 낙동강은 또 식수원이란 말이죠. 영향을 주겠죠. 이 수량의 문제는 곧 수질의 문제로 연결이 되는데요. 녹조의 경우는 녹조는 물에 이제 인성분, 오염물질이 먼저 유입이 되고 거기에 햇빛이 내리쬐는 고온 현상이 발생을 하고 다음에 이제 그러면 수량이 부족해지니까 물이 못 흐르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물이 정체되면 이제 녹조가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이 될 텐데요. 이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상류에서 방류를 못하게 되니까 물이 정체가 되는 거죠. 그러겠죠. 그래서 녹조는 더 심해지고 이도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이제 심해질 걸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4대강의 녹조는 이 먹는 물과 직접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더 세심하게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다행히 장마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까? 가뭄 그 부분 마른 장마가 워낙 자주 와서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비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 주말에 비 예보 있다 이 얘기는 들으셨을 텐데요. 제주도는 주말에 장마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도 비가 올 텐데 다른 지역은 장맛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고기압이 지나면서 비를 뿌릴 뿐 그 이후에 뒤따르는 비가 없기 때문에 제주도만 장마 시작으로 보고 그 밖의 지역은 7월 넘어가야 장마가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6월 말쯤에 장마가 오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제주도에 있는 경우에는 6월 19일, 중부지방은 6월 24일쯤이 장마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쯤이네요.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더 늦어지는 건데 더 심각한 건요. 과거에 장마가 시작된 지 한 6일 만에 끝나버리는 사례도 있고요. 1994년 폭염의 경우에는 장마가 아주 짧게 끝난 뒤에 폭염으로 이어지면서 사태가 심각해진 걸로 분석이 되는데요. 지금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장맛비가 시원치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가정하에서 앞으로를 대비해야 될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른 장마까지도 대비를 해 나가야겠습니다. KBS의 김성환 기상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